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 상황입니다. 종전 상황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 남짓 올라가면 휴전선이 나오고 바로 그 북쪽에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호전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들의 손에 가공할 무기인 핵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지만 이제 그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핵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사실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 그 미사일이나 핵이 바로 우리의 심장부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안보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 방사포, SLBM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어제 스커드 미사일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가용 자산을 총 활용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한미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4차례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다수 보유한 상황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일부 인사가 북한 핵은 남한이 아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는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북한은 94년도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4번째 한 그 과정 또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공갈 위협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8월 6일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를 실은 미국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해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죠. 7만 명 이상이 조기 폭발로 사망했고 1945년 말까지 히로시마 주민 약 35만 명 가운데 약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예로 들었지만 핵무기의 위력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특히 한번 폭발하면 방사능 노출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환경에 계속 영향을 주는 재앙을 가져오는 무기입니다. 올해 1월 북한에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수소폭탄을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지만 그 한미 정보당국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수소폭탄은 아니고 다른 유형의 그러한 실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위력은 6
10KT 정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히로시마가 15KT였습니다. 막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답변을 하시면서 핵무기의 3대 피해를 잠깐 언급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3대 피해란 어떤 피해를 말씀하신 겁니까? 핵무기가 이제 뭐 방사능 피해, 또 열폭풍 피해,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피해 반경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어느 조건에서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지상에서 또는 공중에서, 공중도 몇 미터 정도에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 한번 상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미 연구소에서 이렇게 확인한 것에 의하면 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조밀한 그런 지역은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험한 무기가 지척에 있는 북한에서 버젓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젊고 위험한 지도자의 손에 그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천여 발의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이며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수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4번에 걸친 실험을 했고 소형화를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은 단거리에서 중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한 10여 종이 넘는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진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핵무기 소형화 또는 실전 배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확인 이제 되진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막는데 지금까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사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패트리어트는 우수한 무기 체계입니다만 그거는 낮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또 국지 방어를 이렇게 합니다. 포인트 디펜스라 국지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고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사드가 전개되면 사드의 작전 반경 내에서는 다층 방어가 이루어지고 두 차례에 걸친 요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요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그러한 군사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만일 북한에서 발사된 핵탄도 미사일을 상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에서 탐지해서 요격을 한다면 그 폭발에 따른 낙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만약에 직접적인 핵무기 폭발은 막을 수 있더라도 방사능 낙진이 있다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탑재한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배척고도라고 하는 개념 10km입니다. 그 이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 핵무기의 그러한 효과가 지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핵무기가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그러한 효과를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핵 분열이 되기 전에 이제 쏴서 마치기 때문에 핵에 따른 방사능 낙진 같은 피해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방사능 낙진 피해가 없더라도 폭파된 미사일의 파편 같은 것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사소한 얘기. 그러니까 합니다. 미사일 파편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핵무기가 무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으며 정부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미국 측에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괌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주민 안전과 농작물 등 환경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괌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결과가 괴담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관께서는 전자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드가 실전 배치되면 직접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하셨죠? 아직도 유효한 약속입니까? 유효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께서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정부를 믿고 또 성주 주민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앞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농작물에도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의미에서 그 앞에서 맛있는 성주 참외도 좀 깎아 먹고 남은 참외는 참외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좀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인체에도 무해하고 농작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